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 생태계를 포함해서 모든 암호화폐 생태계와 연관이 될 수 있는 핵심 단어 두 가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단어가 모두 만족이 된다면 그 프로젝트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 두 가지 단어 중 첫 번째 단어는 sustainability라고 해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이고요. 다른 하나는 consistency라고 해서 일관성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영상 등을 통해서 가끔 유명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암호화폐들의 잠재력을 분석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공유해 드렸는데요. 이 두 개의 단어들이 암호화폐 전문인들에 의해 거론되는 경우는 최근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 단어로 선정을 해보았고요. 그 예로 지난 5월 3일이었죠.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대표이사 창펑자오는 의미심장한 트윗을 하나 남겼습니다. 플레이투원, 스테이킹, 에어드랍 등과 같은 인센티브는 신규 사용자를 끌어들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프로젝트에 인센티브보다 큰 수익 모델이 없으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코인 가격이 결국 폭락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이 핵심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트윗에 또 다른 리트윗을 남겼는데요. 수익이라는 건 사용자가 코인을 사용하고 가상상품에 대해 개발자에게 지불해야 되는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수익이 인센티브보다 더 커져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네요. 우리가 매번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바라볼 때 드는 소리 중 하나가 이 코인이 지금 프리세일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매수를 하면 10원이나 100원 정도 하지만 상장이 되면 펌핑으로 인해서 10배에서 20배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 프리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또는 이 코인을 스테이킹하였을 경우 연간 고수익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10번, 100번 이상 듣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트윗이나 디스코드 방 등에 접속을 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마케팅 홍수에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요. 이 모든 것들은 창펑자오가 말하는 인센티브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디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유저들이 해당 코인을 직접 소비하게 함으로써 토큰 이코노믹을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창펑자오가 말하는 수익 활동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즉 우리는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생태계인가 아닌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들이 말하는 마케팅 요소 중 이 인센티브 영역의 비중이 더 큰가 아니면 수익 활동의 비중이 더 클 것인가 이런 것을 비교하면 될 것입니다. 일단 파이를 말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파이코인 외에도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 코인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프로젝트의 인센티브에 대해 아는 것들을 한번 다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해당 코인을 보상받기 위한 채굴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에어드랍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스테이킹 서비스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 프로젝트들의 수익 활동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코인의 미래에 실생활에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코인이 쓸 것이다. 어떤 층의 유저가 이 코인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것이고 어떤 유저층이 소비를 위한 활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코어팀에서 마련하고 있는 디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사용이 되기 위해서 현재 생태계는 어떤 식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내실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수익 활동에 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의 비중이 아까 전에 생각해 보셨던 인센티브 활동의 비중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나름 괜찮은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창펑자오의 트윗 자체가 현재 암호화폐의 흐름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하고 있고 비판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CEO인 만큼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비전과 백서들을 봐왔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장기적으로 생태계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 분발해야 함을 트윗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부분은 2019년 파이 네트워크가 출범한 핵심 이유와도 동일한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파이는 타 코인들이 상장 후 물량 덤핑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는 이유와 토큰의 초반 분배가 여러 펀딩이나 ICO를 통해서 또는 암호화폐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만 의해서 불균형하게 분비되어 있음을 지적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가 힘이 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타 코인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였는데요. 당연히 ICO 또는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지 않았고요. 토큰의 분배를 최대한 골고루 가져가기 위해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네트워크 참여자가 가능해지도록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였고, 백서나 코어팀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표현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일반인들에 의해 움직이는 파이의 생태계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P2E나 스테이킹, 에어드랍 같은 인센티브 시스템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가 하나가 있고요. 그것은 바로 일반인들이 서로 P2P 거래에 참여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창펑자오가 말하는 서스테이너빌리티와 파이코인이 추구하는 철학이 서로 관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파이의 이런 철학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전 세계에 미리 분포된 테스터들에 의해서 순수 채굴량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에 성공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물론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해커톤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수많은 디앱들이 개발이 되었고, 올해는 이 디앱들의 디테일한 기술들과 P2P 거래 관심들이 합해져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크포스 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나 마케팅, 디자인, 번역 같은 프리랜서의 기술들을 파이코인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또 디앱이 되겠고요. 파이체인몰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품을 파이코인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디앱이나 앱 밖에서 이루어지는 P2P 거래가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1년 전에 이미 테스트넷을 통해서 하루 160만 건 이상의 블록체인 거래를 보여주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오니어들이 충분히 잠재력은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개발자들 또는 상품의 판매자들, 이 모두가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었던 두 번째 단어였죠. consistency, 일관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님들이 계시죠. 블록타워 캐피탈 투자 디렉터인 스티브 리 같은 분들은 김단태님의 채널에 출연을 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또 해주시는데, 그중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트위터나 디스코드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면서 유저들의 충성도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공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많은 프로젝트를 지켜보시면은 초반에는 백수와 로드맵이 아주 훌륭했지만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개발 동력이 사라지고 커뮤니티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여러 방면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커뮤니티의 충성도와 참여율, 개발팀의 지속적인 개발 의지, 이 모든 지표를 함축하는 한 단어가 consistency, 즉 일관성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여러분들도 파이코인 외에 다른 코인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파이코인 말고요, 암호코인이나 머릿속으로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그 코인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그 생태계를 위해서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 일단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여러분은 그 커뮤니티가 강해지고 있는 것을 어떤 수치적으로나 체감적으로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 프로젝트가 P2P 거래 관련 코인이라면 그 누군가가 어떤 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디앱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니면 NFT 관련 프로젝트라면 이 NFT로 어떤 생태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모임이 존재했었는지, 아니면 계획된 이벤트가 따로 있는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이죠. 암호화폐인 만큼 한 국가나 지역의 팬덤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뻗어나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과거에 어떤 디앱이 출시가 되었다면 현재 디앱의 수나 퀄리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꽤 유망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채굴하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의 컨시스턴시, 일관성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메인넷 오픈 전부터 세계적으로 약 300명에 해당되는 테스트를 선정을 하였고요.
이들에게 미리 KYC와 IAT 기능을 부여를 하였고 현재 순수 채굴한 파이 코인 양으로 건전한 P2P 거래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줌으로써 이미 이 시점부터 파이의 생태계는 정식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수준에서 현재까지 큰 진전이 없었다면 아주 소수의 테스터들만 거래가 가능했을 것이고요. 수많은 거래를 성사시켜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테스터들은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그런 기발한 방법들을 생각해내었고요. 그 중 하나가 바로 TPL이란 파생 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몇 명의 공식 테스터들이 이 앱을 설계를 하였고 일반 파이오니어들 사이에서 중개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을 빌려주어서 일반 파이오니어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파이코인으로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고 있고요. 현재 메인넷이 오픈이 되지도 않았고 상장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파이코인은 영원이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2,500여 건이 넘는 거래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파이코인은 이런 수많은 합의 가격을 통해 거래들이 성사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코인의 가치가 미리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전 세계 매장들과 사업체들이 미래의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받겠다라는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300명의 테스터들이 시작해낸 초반 거래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생태계 활성화 정도를 바라보면요. 분명 일시적이지 않고 점진적인 발전을 이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파이 프로젝트에 consistency, 즉 일관성이라는 단어를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제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겠냐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핵심 단어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일관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두 단어에서 파이의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